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벅스 커피값 한 달에 얼마까지 괜찮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1990년대 직장 생활을 한 저는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커피 문화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자판기 커피 요즘은 좀 많이 볼 수가 없죠. 이 자판기 커피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설탕 커피, 밀크 커피, 원두 커피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하여튼 그냥 밀크 커피를 그냥 주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. 요즘도 뭐 사무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스틱형 커피, 이렇게 타먹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방 커피, 요걸 이제 많이 또 즐겨 드시게 되는데, 이게 사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한 1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0원으로 이렇게 자판기 커피를 마실 수 있었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커피 100원.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당시에는 이런 커피 문화였는데 가끔 요즘은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요런 커피가 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 뭐 사무실에서 요런 걸 타 먹어보면 또 맛있고, 그리고 여름엔 또 여기에 얼음을 또 동동 띄워가지고 냉커피로 만들어 먹어도 참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아마 전 국민이 이런 커피를 즐겼던 것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커피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 이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 1999년도에 2대의 1호점이 생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. 처음에는 과연 저게 성공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죠. 왜냐하면 이 커피 한 잔의 값, 그러니까 당시 99년도면 벌써 22년 전인데 당시의 커피 값,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의 값이 2,500원이었습니다. 당시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이었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자판기 커피 가격의 25배, 그리고 최저임금이 당시 1,525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급의 2배, 지금 시급의 2배, 지금 시급이 이제 내년에 9,060원이니까 18,000원 정도?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당시에 서울의 지하철 한 구간의 요금이 400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죠? 1250원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커피 한 잔 값이 한 7,000원이 넘는 7, 8,000원 정도 되는 그런 셈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이 2,500원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었습니다. 자,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급화 전략, 프리미엄 전략, 뭐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문화를 지금의 문화로 정착시킨 것이 바로 이 스타벅스입니다. 자, 스타벅스를 마시는 사람들, 그래서 당시에는 뭐 요즘은 그런 말이 없지만 당시에는 뭐 스타벅스를 즐겨 마시는 사람, 뭐 점심은 라면 먹는데 꼭 커피는 스타벅스 가서 마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된장녀다 이런 표현을 했죠. 요즘은 이런 표현을 했다가는 뭐 진짜 큰일 나는 얘기인데 당시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. 자,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? 지역별 매장 수를 보면요, 우리나라는 현재 강남에만 130개 이상의 매장이 있고요.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은 지금 1605개라고 합니다. 1605개. 야, 그러니까 정말 발길에 채이는 게 스타벅스, 아마 그 편의점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. 요즘은 정말. 자,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커피 문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스타벅스가 인기가 있을까? 자, 스타벅스는 이제 더 이상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죠. 제가 지난 여름에도 이 똑같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,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커피를 마시는, 그냥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라이프의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. 우리가 보통 집과 회사만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집, 그리고 회사, 그리고 스타벅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니까 집 들렀다, 스타벅스 들렀다, 회사 들렀다가 또 회사 들렀다, 스타벅스 들렀다, 또 집에 가는 뭐 이런 어떤 공간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. 문화적 공간의 개념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를 마시러 간다기보다는 문화를 소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.
아마 동의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스타벅스에서 많이 쓰거든요. 사무실을 벗어나서 가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집중이 잘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스타벅스에 가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냐?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제가 여름에 한번 올려드렸지만 문화적인 소속감을 충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아, 내가 어떤 문화적 소속감을 충전할 때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죠. 그리고 좀 문화적 우월감을 확인하는 거죠. 나는 그래도 이렇게 고급 커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다.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죠. 내가 이 대중들 사이에서 그래도 스타벅스를 마신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소속감도 우월감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스타벅스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좋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 뭐 그 얘기하는 거, 스타벅스를 뭐 홍보하기 위한 거라, 뭐 제가 홍보한다 그래서 홍보가 되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. 제가 근래에 만나본 우리 2030 직장인 중에는 한 달에 월급 한 300만 원인데 스타벅스에 관련된 비용으로 월 4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아니, 커피값으로 어떻게 40만 원을 쓰지?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커피값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라고 하는 굿즈를 우리가 소비하는 거죠. 스타벅스 텀블러, 스타벅스 가방, 뭐 스타벅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또 구입을 합니다. 이제 그런 비용들, 거기다가 요즘은 스타벅스 안에서도 좀 프리미엄급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하는 매장이 또 따로 있죠. 자,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타벅스는 나의 문화적 소속감을 충전하는 게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문화적 소속감을 충전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취미 생활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. 자, 뭐 백보양보해서 뭐 스타벅스의 커피를 즐기는 것까지는 인정.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. 자, 그러나 자기 월급의 10%를 넘는 이런 돈을 스타벅스에 사용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없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를 너무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마시다 보면 아무래도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있을 수가 없죠. 오히려 스타벅스보다는 스타벅스가 물론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커피 맛으로 마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스타벅스에서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소비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뭐 가끔 정말 사무실을 벗어나서 좀 일을 하는 경우에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것은 뭐 모르겠는데 테이크아웃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스타벅스를 공간의 개념, 문화적 소속감의 충전 뭐 이런 것들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커피만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커피만 마시려고 한다면 집에도 커피가 있고 사무실에도 커피가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라든지 뭐 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4-5잔 이상이 되면은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스타벅스 커피값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러냐?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테크 책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. 커피값 아껴서 주식을 사라. 커피값 아껴서 저축을 해라.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 커피는 말 그대로 그 커피 자체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커피를 마시는 거 그 커피값조차도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하자 뭐 그거는 저는 반대. 그건 반대예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이 300, 400인데 커피값으로 한 달에 30-40만 원을 쓴다.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. 오히려 커피를 즐기려면 스타벅스 같은 이 프리미엄 커피는 매일같이 습관처럼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조금 절제하면서 마시면 굉장히 맛있다는 거죠. 저도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이긴 한데 한 달에 스타벅스 예산으로 13만 원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13만 원으로 충전한 이유는 제가 13만 원어치 커피를 다 마시는 건 아니고요.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
이렇게 선물을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럴 때 기프티콘을 보낼 때 가장 그래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스타벅스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13만 원 정도를 충전을 하고 기프티콘을 보내는 그런 방법. 뭐 저도 마실 때가 있습니다. 저희 사무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, 그러니까 머신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을 보고 13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지금 이번 달까지 좀 한 잔 마셔도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스타벅스를 가서 마신다. 테이크아웃을 한다. 자, 근데 그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. 왜냐하면 오랜만에 먹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마시기 때문에 맛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분명히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를 보다 보면 굿즈가 또 탐이 나서 뭐 텀블러를 사거나 머그잔을 사거나 이런 경우 있죠. 뭐 그런 것도 나름대로 뭐 필요하다고는 보는데, 가끔 우리가 상하반기에 보면 스타벅스에서 그 프리퀀시로 뭐 몇 잔 이상 먹으면 상품을 주잖아요. 뭐 이런 상품을 주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타려고 경쟁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을 해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골드 등급이면 12잔 마시면 한 잔인가요? 무료로 주죠. 30만 원, 40만 원 안 쓰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? 월 소득의 2%, 3%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급을 한 300만 원 탄다라고 하면 한 달에 7만 5천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, 이 7만 5천 원이면 7만 5천 원을 월급날 충전을 하세요. 월급날 충전을 하시고 다음 달 월급까지 이 충전된 금액을 보시면서 스타벅스를 안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. 그러니까 막 습관처럼 가서 그냥 아무 때나 커피 마시고 커피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7만 5천 원, 월 소득의 2, 3% 이내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죠. 자, 7만 5천 원이면 말이죠. 카페라떼로 톨 사이즈로 16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만약에 커피만 마신다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마시는 거예요. 이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. 그럼 이 정도 마시면은 우리가 골드 등급도 유지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12잔 먹으면 한 잔씩 무료로 나오는 쿠폰, 뭐 생일 때 쿠폰도 받고. 그다음에 이 정도 마시면요. 2달 정도 동안 17잔 마시고 그중에 뭐 이벤트 음료 3잔 마시면 주는 거 있잖아요. 뭐 올해는 담요를 준다. 뭐 여름에는 뭐였죠? 뭐 그 의자였나? 올해 여름이었나? 작년 여름,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7만 5천 원,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자기 월급의 한 2, 3%로 월급날 뭐 스타벅스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충전을 하고 스타벅스 예산을 가지고 스타벅스를 가면 훨씬 스타벅스의 커피 맛도 즐길 수 있고 충분히 이 문화적 소속감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월급의 10% 스타벅스,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앞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